방송인 서장훈 씨는 국보급 농구 선수보다 사실 건물주 이미지가 더 강한 특이한 분입니다. 서장훈 씨가 가지고 있는 양재동 빌딩이 작년 시세 기준 약 450억으로 본인이 28억 원에 건물을 매입했을 때인 2000년보다 16배가 뛰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부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2000년에 28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경매를 통해 빌딩을 매수한 서장훈 씨 자체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돈이 있었더라면 과연 매수를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건물을 살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지식과 결정으로 건물을 샀을까? 서장훈 씨가 74년생인데요. 2000년이면 당시 한국 나이로 27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동 나이대 즉 27살에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23년 28억 건물 매입할 때도 후덜덜한데 2000년에 28억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분명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투자 관련 조언도 받았겠지만 세무 관련 도움도 받았겠죠.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세무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현재도 계속 받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까짓것 수수료 몇백만 원 내더라도 혹은 몇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러한 정보로 인해 수억, 수십억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민은 어떤가요? 돈이 없어 고급 상담을 받을 여력이 없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내고 여러분의 손에 쥐는 돈은 이만큼밖에 없다면 기분이 좋은가요? 이 수많은 돈을 정부에 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나의 손에 쥐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급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취득세 관련해서 2023년 4월 기준 최신판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세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인터넷을 보시면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십몇 분을 이 영상에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은 다주택자 취득세 변경입니다. 이 영상, 즉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자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일 것이기에 취득세 세율이 개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금 관련 기사를 볼 때는 항상 시점을 유의 깊게 봐야 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표 보시면 개정 부분이 현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즉 규제지역일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그냥 1주택이어도 취득하자마자 12%죠. 근데 여기서 작년 12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와 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3주택자부터는 기존 세율 대비 반값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얼핏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득세가 조정지역 3주택자인 경우는 6%고 비규제 지역은 4%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취득세 세율이 완화된 걸로 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부동산 정책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과 세율 변경 등 입법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시행령이 뭐냐면 간략하게 정의를 설명하면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됩니다. 즉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대통령 명령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죠. 시행령의 대표적 예시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하지만 취득세 세율 변경 등은 국회 입법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기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세금 부분에서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투자에 적극성을 띠는 분들은 본인이 당연히 세금을 적게 냈으면 하니까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기사를 보고 본인에게 당연히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집값이 많이 하락하는 시점이기에 집 개수를 늘리라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투자에 굉장히 적극성을 띠시는 분들은 지금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취득세 중과 부분을 명확히 따지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세율을 적용해서 들어갔다가 취득세 중과를 모조리 다 때려 맞는 거죠. 또한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고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하니까 또 장관까지 나서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적용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 발표가 나오면 또 언론사들은 이에 발맞추어 기사 제목에 대문짝만하게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한다 라고 기사를 때려버립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한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는 경향도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취득세 완화 정부 발표가 나온 시점이 작년 12월 말인데 2달이 지난 올해 2월 기사입니다. 최고 수혜는 조정지역 2주택자라고 나오는데 취득, 보유, 양도 단계 2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라고 적혀 있죠. 뭐 맥락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취득세 부분에서 잘 살펴보면 완전히 완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행 취득세는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8%고 3주택자는 12%입니다. 각각 4%, 6%, 1에서 3%로 줄인다고 하는 완화 방안은 아직 적용된 게 아니니까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산입, 즉 포함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 단톡방에 매번 수시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분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등록 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등은 시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거고 관건은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 세 가지 즉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 설명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 여부이지 양도세 계산 시 포함 여부 등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홍길동 씨는 A주택을 2015년 3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B분양권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C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 결정이 되겠죠. 2주택자 취득세를 낼까요? 아니면 3주택자 취득세를 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정답은 B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했기 때문에 C주택 취득 시 B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3주택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12%를, C주택이 만약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8%를 내야 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죠. 홍길동 씨가 2015년 3월 A주택을 매수하고 2017년 9월 B분양권을 추가 취득합니다. 투자에 맞들린 홍길동 씨는 2020년 4월에 C 분양권을 또 추가 취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D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4주택자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이 분양권의 취득 시기를 잘 보아야 합니다. B분양권은 2017년 9월에 취득을 했고 C 분양권은 20년 4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즉 BC 분양권 모두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분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D주택 취득세는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이면 8%, 비규제 지역이면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 적용되는 거죠. 세 번째 안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제목에 보다시피 취득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양도세 관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접근하시는데 부동산은 어찌되었든 반드시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취득 단계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면 용어 그대로 잠깐의 기간 동안만 2주택을 갖고 있음으로써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즉 양도세 비과세를 누리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A주택을 산 다음에 1년 후 B주택을 사고 B주택을 사고 3년 내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A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자 취급을 해줘서 비과세를 시켜주는 건데요. 이를 메뚜기와 같이 계속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속 2주택을 유지하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명확히 아셔야 할 게 탈세와 절세는 다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홍길동 씨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을 2021년 5월에 취득을 했고 2021년은 한창 부동산 불장이었기 때문에 3개월 뒤인 2021년 8월에 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B주택의 취득세율은 얼마일까요? 이번에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아마 대부분은 8%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8%를 내야 할까요? 취득세 관점에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3년으로 이제 모두 통일된 건 아시죠? 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준으로 플러스 3년입니다. 이를 잘 모르시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즉 B주택을 취득한 21년 8월부터 3년 내인 24년 8월까지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B주택이 설령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B주택 취득세율은 1에서 3%입니다. 즉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조금이라도 잘 아시는 분은 아니야 온라인 건물주 너 틀렸어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누리는 건데 너가 설명한 거 보면 A주택은 21년 5월 달에 취득을 했고 B주택은 1년 후가 아닌 3개월 만에 추가 취득한 것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양도세 부분에서는 맞는 설명인데 취득세 관점에서는 틀린 설명입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년 후 취득 요건이 없습니다. 즉 취득세 그 자체로만 보면 꼭 1년 후에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투자할 사람이 아닌 최근에 이미 투자를 실행한 분이라면 취득세 중과를 안 받아도 되는 퇴로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종전주택을 팔아라. 이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차라리 취득세를 중과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안 맞으려고 이 똘똘한 한 채를 팔아버리면 더 악수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내용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건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사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이 시작된 작년에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들은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를 안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규제지역이어도 공시지가 1억, 즉 1억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싸그리 담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투기 수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취득세 중과를 안 한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아무리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취득세 중과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동네 부동산 중개인들이 여기 공시지가 1억 이하라 취득세 중과도 안 맞고 괜찮아요 라는 설명에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비구역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따져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취득세 관련해서 4가지 안건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는 주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진짜 이런 부동산 세금을 잘 모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 아시죠? 여기서 한국을 빼고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런 부동산 세금을 저 역시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더 잘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투자를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그 세무 담당자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세무사 분들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서장원, 전지현, 부동산 재벌로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주변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분들 역시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본인들은 아무 공부 없이 그 수많은 돈을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을까요?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역시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더블 체크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 엄청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혹여나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세무 관련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서두에 보여드렸던 짤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해당 대사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